미국의 중심 도시 텍사스의 길거리 한복판 한 미국인 남성이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든 뒤 마치 실제 작전이라도 실행하는 듯 구조물들을 활용하는 행동을 보이네요. 남성의 행동에 가게 한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고 남성의 이상 행동은 더욱 과감해지고 부근 행인들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마는데요. 바로 그 순간 미국의 길거리 한복판에서 한국의 군복을 입은 한국인 남성이 몸이 어딘가 갑갑한 듯 휠체어를 이끌고 그 남성에게 다가가는데요. 이상 행동을 보이던 남성은 흥분한 상태로 그 한국인 남성을 보자마자 몸을 던지며 돌진하게 되었고 그것을 지켜보던 근처 미국인들은 입을 틀어막고 단체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과연 총 모양 손가락을 만들며 이상 행동을 보인 미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희 채널은 제보해주신 사연을 바탕으로 사연자를 대신하여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보해주실 다양한 사연은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텍사스에 사는 20세 여성 리나입니다. 최근 저는 살아오던 인생과는 다른 행복한 여유와 삶을 즐기며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는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면서 군인인 저희 오빠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겪어오던 망상증과 몽유병 증상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군인인 저희 친오빠에게 악감정을 품은 신원미상의 강도들에 의해 하늘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친오빠 에릭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정말 기쁜 요소입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면서 유일한 가족인 에릭 오빠는 어렸을 때부터 군인을 꿈꿔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나 직장 생활에는 매력을 느끼지 못하던 몸만 튼튼하던 오빠에게는 사명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에릭은 이미 10대 무렵부터 군인과 연관된 미국의 영화는 최소 3번 이상씩은 돌려보며 이미 그 어린 나이일 때부터 마치 자신이 진짜 군인이 된 듯한 마음으로 군인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집에서는 우스꽝스럽고 유머러스하던 오빠였으나 에릭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적인 군인, 그 중에서도 더욱 강한 사명감으로 실전 작전을 하는 특수부대로의 입대를 원했었기에 오빠는 어느샌가부터 학교를 마치고 나서는 방에서 공부를 하고 난 뒤 새벽에 기초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을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감동받게 만들기도 했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던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도 군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냐며 오빠를 말리기도 했으나 오빠에게는 그러한 설득 자체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20대가 된 오빠는 그때부터 한 한국인 친구와 같이 다니며 군인 시험을 준비하더군요. 그때 당시 제가 자리 잡아 살고 있던 마을은 근처 한인타운이 위치하던 동네였기에 길거리를 돌아다닐 때면 많은 한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오빠는 어느샌가부터 한 한국인 친구분과 시간을 보내며 가끔 집에도 그 친구를 초대해 시간을 보내곤 했답니다. 저는 그때 당시 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 한국인 친구분과 많은 말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뒤 부모님을 따라 잠시 미국에 오게 되었다는 그 한국인 친구분은 저희 집을 올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왔기에 저는 오빠에게 그 한국인 친구분을 집에 수시로 데려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죠. 자신의 한국 이름이 태경이라고 소개했던 오빠의 한국인 친구분은 전문적인 군인이 되길 원하는 저희 오빠를 볼 때마다 자신은 희귀병이 있어 한국에서 군인으로 생활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을 했고 자신의 희귀병 때문에 잠시 부모님과 살기 위해 미국에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이했던 것은 입대를 준비하는 저희 오빠가 의지했던 친구가 바로 그 한국인 친구분이었다는 사실과 입대를 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고 체력시험을 볼 시기마다 그 한국인 친구분인 태경 오빠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죠. 미국에서 전문적인 특수부대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만의 팀을 꾸려 군인이 되기도 전부터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며 이미 인맥 형성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친오빠인 에릭은 한국에서 왔다는 태경 오빠와 어울려 다녔습니다. 무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인이 아닌 전문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단계를 준비하던 에릭은 여러 번 탈락하는 위기를 겪어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것을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었으나 저희 집 근처에 살던 태경 오빠는 제가 즐기는 케이크와 저희 오빠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인 봉지 라면을 들고 와서 끓여주며 오빠를 많이 위로해 주더군요. 그리고 약 5년째가 되던 해에 에릭은 자신이 원하던 특수부대에 기적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고 마지막 최종 체력시험과 전술시험까지 통과한 합격증을 들고 집에 와서 저희 가족에게 보여주었을 때의 표정은 아직 저조차도 잊지 못하는 순간으로 기억될 정도로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의아했던 것은 그러한 기쁜 순간에 오빠가 매번 함께하던 한국인 친구인 태경 오빠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오빠에게 왜 태경 오빠가 축하해 주러 오지 않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으나 태경이는 희귀병 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고 아마 당분간은 보기 힘들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제 친오빠인 에릭은 약 2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은 채 전문적인 특수부대원이 되기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임무지로 배치되기 전 아마 초기 몇 년 동안은
전화도 힘들 것이라고 저희 가족에게 이야기했으나 살아있는지조차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셨죠. 하지만 모든 육성 과정이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오빠는 제가 오빠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상당히 단단한 몸과 까맣게 타버린 피부를 가진 멋있는 군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조차 자부심이 느껴질 정도로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오빠는 그때부터 자주 집을 들리면서 평화로운 자신의 군인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년째가 되던 날 친오빠인 에릭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은 뒤 자신이 실제 전쟁 지역의 후방 작전을 담당하게 되어서 앞으로 몇 년간은 집에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테니 마음을 편히 가지고 자신을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며 가족들을 안아주었고, 오빠는 그날 저녁 가족의 품을 또다시 떠나버렸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친오빠가 위험한 작전 지역으로 가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지만 에릭은 다시 돌아올 테니 각자 자기 일을 하며 있어보자고 했기에 저희 가족은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도 오빠에 대한 소식은 아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뉴스에서는 미국의 군인들이 다른 나라들과 대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뉴스들마저 속보로 보도되고 있었기에 저희 가족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1년이 넘어 오빠를 보지 못한 지 2년째가 되던 날 아침 아무도 오지 않을 그 시간 누군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초점을 잃은 채 얼굴에 많은 상처가 나 있는 에릭이 서 있었죠. 살도 꽤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러한 오빠의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몇 년 만에 가족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친오빠를 보며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뒤로는 군부대 관계자가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러 왔고, 현재 친오빠 에릭에게 PTSD와 동료를 잃었다는 후유증이 발현되었고 에릭은 아마도 군부대로 다시 복귀할 수 없을 것이고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에릭은 실제 작전 중 다른 부대원들의 우발 사고로 하루아침에 자신과 가까운 몇몇 동료들을 잃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러한 후유증으로 PTSD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친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은 채 가족이 모두 잠든 시간 집 밖에 수류탄이 떨어졌다는 고함을 치거나 난데없이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고는 창문에 기대 무전기를 하는 것 같은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부모님과 저마저 정신적으로 지쳐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자신의 방에서 나오지 않던 에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고 난 뒤 단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던 오빠였기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해 오빠를 찾기 시작했으나 40시간이 넘도록 에릭의 행방을 도무지 찾을 수 없었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한 시민이 한인마트 주변에서 손을 총 모양으로 만들고 돌아다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경찰로 오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바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총을 소지하고 작전을 하는 것 같은 오빠가 초점 없는 눈으로 주차장 이곳저곳을 넘나들고 있더군요. 문제는 오빠가 경찰들을 적군이라고 생각해 더욱 먼 곳으로 도망가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정신병 증상을 보이는 중이었습니다. 경찰분들도 안전 때문에 더 이상의 접근은 불가하다며 가족들 보고 설득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오빠는 제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5시간이 넘도록 한 기둥 뒤에 숨어서는 주변을 경계하는 이상행동을 보이더군요. 힘으로 오빠를 제압할 수는 없었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분들도 오빠의 신원 조회를 해보고는 힘을 활용해 제압한다면 지금의 PTSD 전쟁, 후유증 증상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망상증 증상이 자연스럽게 끝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0시간이 넘도록 오빠를 설득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오빠는 가족이 말을 걸면 걸수록 적군이라고 생각해 저희 어머니께 돌을 던지거나 고함을 치는 등 도저히 설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죠. 바로 그 순간 누군가 오빠의 이름을 부르며 휠체어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뒷모습만 보였기에 정확히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군복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저는 오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경찰들도 처음에는 그 사람이 오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았지만 오빠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오빠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니 가만히 분위기를 지켜보더군요. 놀랍게도 군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오빠에게 접근하던 그 사람은 아주 옛날 희귀병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으로 떠났다던 오빠의 한국인 친구 태경 오빠였습니다. 오빠가 입대를 하기 전에도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지난 수년간 아무런 소식도 알지 못했었으나 약간 수척해진 얼굴 위로 제가 알고 있던 오래전 얼굴이 겹쳐지면서 저는 태경 오빠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리게 되었죠. 제가 아는 척을 하려던 찰나 태경 오빠는 저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가락을 들어 보이더니 점차 친오빠와 에릭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경 오빠는 손으로 총을 만들고 있던 저희 오빠에게 동료는 안전하게 복귀했으니 자신을 따라 복귀를 하라는 명령식의 말을 영어로 내뱉으며 이제는 작전을 같이 하던 친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며 오빠를 다그치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계속된 경계를 보였었던 에릭은 자신의 오랜 친구를 알아보는 것처럼 이상행동을 그만하며 서로의 거리를 좁혀나갔고
휠체어에 탄 태경 오빠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태경 오빠는 망상증 증상을 겪는 오빠의 등을 다독여주었고 에릭 또한 알 수 없는 고함을 지르며 길거리 한복판에서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오빠의 경계심이 풀어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오자 오빠와 저희 가족 그리고 태경 오빠는 같이 병원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친오빠 에릭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망상증 증상이 옅어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을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태경 오빠는 우연히 오빠가 주차장에서 정신병 증상이 있는 모습을 보았고 말을 걸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한국에서 선물 받은 한국인 군복을 입고 오빠에게 접근했던 것이라며 설명해 주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그날의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의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에릭은 태경 오빠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일상으로 회복했고 PTSD의 증상은 점차 옅어졌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원미상의 강도의 공격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는 또 다른 사고가 나타나고 말았죠. 그 사건 후 오빠인 에릭은 또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듯 했으나 그전과 똑같은 정신병 증상은 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저를 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가족인 저는 끝까지 지켜주겠다며 지금은 미국에서의 경찰이 되기 위한 또 다른 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오빠의 곁에는 태경 오빠가 함께 오빠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주 가끔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지금은 저희를 도와주는 태경 오빠가 있어서 저와 오빠는 오늘도 힘을 내며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